안녕하세요.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채널의 세모거사입니다. 며칠 전 저는 제 6번째 영상의 내용을 보충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왜 새빨간 거짓말들로 점철된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지를 증명하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페이스북의 물리학 그룹에 게시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제가 오래전에 퇴출을 당해서 그런지 아예 검색조차 되지를 않더군요. 다른 물리학 그룹들도 전혀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의 그룹에서 퇴출을 당하고 나면 동정 그룹들도 검색이 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제가 가입되어 있던 수학 그룹에 제 영상을 링크해 놨습니다. 수학은 물리학의 산실인지라 물리학 전공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날 수학 그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이 시간당 100개씩 폭주했죠. 물론 99%는 영상도 보지 않은 채 묻지마식의 비아냥과 욕설을 퍼붓는 내용들이었지만요. 그나마 그중 몇 개의 댓글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도 유의미한 것들이 몇 개 있었죠. 그것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상대성 이론의 모순을 증명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제 영상에 대한 반박이라고 퍼부었던 것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부관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정말 배꼽을 움켜잡고 떼굴떼굴 구를 일이죠. 위키백과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 중에서 발췌한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속도는 상대적이지만 빛의 속도만은 그렇지 않다.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이다. 이 내용을 시각화해 놓은 EBS 영상은 이미 보여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를 땅에 서 있는 사람이 볼 때의 상대 속도는 시속 100km.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볼 때는 시속 50km. 그리고 시속 50km로 반대쪽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볼 때는 150km가 된다. 하지만 빛은 다르다. 누가 보더라도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초속 30만 km이다. 빛과 같은 방향으로 초속 1만 km로 날아가는 사람이 봤을 때도, 심지어는 빛을 향해 초속 1만 km로 날아가는 사람이 봤을 때도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초속 30만 km이다. 이 말인즉슨 빛과 나의 속도의 합은 항상 초속 30만 km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을 향해 초속 1만 km로 날아가고 있을 때 고전 물리학에 의거하면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31만 km가 되어야 하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거하면 30만 km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빛의 실제 속도는 초속 29만 km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초속 1만 km로 빛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 플러스 29만을 해야 그 합이 30만 km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 1만 플러스 31만은 30만 km가 되니까 빛은 초속 31만 km로 나를 따라와야 되겠죠. 즉 내가 어느 방향, 어떤 속도로 움직이건 간에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초속 30만 km가 된다는 얘기는 나와 빛의 속도의 합은 항상 초속 30만 km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헌데 물리학을 전공한 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태클을 걸더군요. 나와 빛의 속도의 합이 초속 30만 km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라도 빛에 대한 내 속도는 0km가 된다는 얘기이다 라고요. 정말 거짓깡깽이 같은 궤변이 다 있죠. 내가 광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빛에 대해서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의제된다니 이런 정신 나간 소리가 또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구해서 직접 숫자를 대입해 봤습니다. 도대체 물리학 전공자들이 왜 이런 망발을 짓거리고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상대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위의 공식을 말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EBS 영상에서처럼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의 상대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속도를 대입하면 오토바이의 상대 속도를 구할 수 있죠. 방향이 같으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방향이 다르면 두 수를 더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방향이 같으니까 100-50이 되겠죠.
단위를 킬로미터로 동기화해야 하니까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시속으로 변환해 준 거예요. 4.29 곱하기 10-15승을 숫자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0과 다를 바가 없는 값이죠. 따라서 1에서 2수를 빼준다고 해도 1에 가까운 값이 도출되겠죠. 즉 자동차에 대한 오토바이의 상대 속도는 약 50km/h가 되는 겁니다. 분자에는 고전물리학적인 셈법으로 구해진 상대 속도값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양자의 속도를 곱한 값을 광속의 제곱이라는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로 나눈 값을 1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분모는 1에 근사한 값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속 8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는 인공위성의 속도와 정지해 있는 나와의 상대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근사값이 아닌 딱 떨어지는 값이 도출됐죠. 두 물체가 모두 속도를 갖고 있을 때의 상대 속도는 근사값을 갖지만 둘 중 하나의 속도가 0일 때는 근사값이 아닌 딱 떨어지는 값이 도출됩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크기의 숫자를 대입하면 빛의 제곱이라는 무한에 가까운 수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1 플러스 마이너스 0.000000000000000 얼마가 돼서 분모는 1의 근사값이 되므로 분자값이 그대로 결과값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빛의 상대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내가 시속 8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 로켓에 탑승해 있을 때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 빛의 상대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이걸 초속으로 바꾸면 30만 022205779km가 됩니다. 즉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근사한 값이 도출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인간계에서 구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가장 높은 속도를 대입한다고 해도 무한대에 가까운 광속의 제곱으로 나눈 뒤에 1을 더한 값으로 분자를 나누기 때문에 광속의 근사값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큰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내가 빛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빛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광속의 배수가 되면 결과값은 근사값이 아닌 딱 떨어지는 값이 도출됩니다. 이때 나는 빛의 10배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도가 0에 근사한 값이 돼요. 빛의 상대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된다는 망언은 절대 통용될 수 없겠죠. 즉 내가 초속 300만 킬로미터로 도망가고 있으므로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초속이 30만 킬로미터가 되려면 실제 빛은 초속 330만 킬로미터로 나에게 돌진해 올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빛을 향해 광속의 10배로 질주해 갈 때 빛의 상대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때도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광속의 10배로 빛을 향해 돌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도가 0에 근사한 값이 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때 빛의 실제 속도는 마이너스 270만 킬로미터가 되어야만 합니다. 즉 빛이 나에게 질주해 오는 게 아니라 되려 나로부터 초속 270km의 속도로 도망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나가던 개도 배꼽을 움켜쥐고 떼굴떼굴 구를 일이죠. 따라서 지난 영상에서 내 속도 플러스 빛의 속도는 항상 30만 킬로미터가 된다는 저의 설명에는 눈꼽만큼의 오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저들은 제 설명이 틀렸다고 태클을 건 걸까요? 인간계에서 구현 가능한 속도를 대입한 경우
나의 속도 곱하기 빛의 속도를 광속의 제곱으로 나눈 값은 한없이 작은 값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무한대에 가까운 값으로 나누기 때문에요. 이 대목에서 물리학 전공자들은 내 속도는 빛의 상대 속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레짐작하게 된 겁니다. 헌데 방금 살펴봤듯이 이는 명백한 오류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속도가 광속 또는 광속보다 훨씬 빠른 경우에는 절대로 내 속도를 0으로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위의 공식은 분모의 값을 1의 근사값으로 만들기 위한 숫자 노름일 뿐, 즉 내 속도의 가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작일 뿐 내 이동 속도가 0의 근사값이 된다는 전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또 설령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씨부려댔다고 할지라도 놈이 신이 아닌 이상 움직이고 있는 내가 정지되어 있는 나로 탈바꿈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빛에 대해서만큼은 내 속도와 방향이 개무시된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백한 설명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설명은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제 입맛에 맞춘 공식을 들이댄다고 해서, 그리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그 공식의 모순이 증명된 바 없다고 해서 숫자 노름에 불과한 공식이 진리로 둔갑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즉 움직이고 있는 내 속도가 아인슈타인의 공식 때문에 0으로 의제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위의 공식은 중대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지에 있는 내가 바라본 빛의 상대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내가 정지에 있을 때도 빛과 나와의 상대 속도는 딱 떨어지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즉 내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라는 저의 정의와 완벽하게 부합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빛을 향해 광속으로 질주하고 있을 때의 상대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광속의 10배로 질주할 때에도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도출되었는데 굳이 광속으로 질주할 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지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빛을 향해 빛의 속도로 질주할 때에도 나와 빛과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어서 분모가 2가 되기 때문에 결과값은 초속 60만 킬로미터가 아닌 30만 킬로미터로 도출되는 겁니다. 내가 빛을 향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질주하고 있으므로 빛의 상대 속도가 30만 킬로미터가 되려면 빛의 실제 속도는 0킬로미터가 돼야 되겠죠. 30만 플러스 0은 30만 킬로미터 per sec가 되니까요. 헌데 내가 광속으로 빛으로부터 멀어질 때의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광속의 속도로 멀어질 때만은 빛의 상대 속도가 30만 킬로미터가 되는 게 아니라 0킬로미터가 됩니다.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아인슈타인의 절대 명제가 산산조각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즉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위의 공식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딴지를 거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0 나누기 0은 0이 아니라고요. 수학에서는 0 나누기 0의 값이 0이 아니라고 합니다. 6 나누기 2는 3이죠. 이걸 검증하는 방법은 분모와 결과값을 곱하면 분자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분모인 2에 결과값인 3을 곱하면 6이 되기 때문에 6 나누기 2는 3이 맞다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0 나누기 0은 x라고 할 때 0 곱하기 x는 0이 되어야 되겠죠. 헌데 0에 그 어떤 수를 곱해도 0이기 때문에 x에는 모든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수학의 논리입니다. 헌데 이 또한 숫자 노름에 불과한 얘기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헌데 부피가 0이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질량도 0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밀도 또한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0 나누기 0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노름에 매몰된 반론은 제기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펴보셨다시피 내가 광속으로 멀어질 때의 빛의 상대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아닌 0km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즉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이다 라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절대 명제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아인슈타인은 이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해놨습니다. 질량을 가진 그 어떤 물체도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없다. 즉 E는 mc제곱, 이 바로 그겁니다. 허나 위의 공식에는 그런 전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위의 공식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위의 공식을 수립한 뒤에 여러 가지 값을 대입해 보다가 물체가 광속으로 멀어질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깊은 시리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순을 커버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동안 잔대가리를 굴렸겠죠. 허나 그 어떤 공식으로도 위의 모순을 희석시킬 수 없었고 결국 놈은 질량을 가진 그 어떤 물체도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없으며 불변 질량의 0인 물질도 광속을 초월할 수는 없다라는 망발을 기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의 거짓말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짓말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합니다. 그게 절대 진리예요. 허나 빛의 상대 속도의 모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놈이 짓거려댄 E는 mc제곱 또한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주 공간에 예속되어 있는 천체들도 마찬가지로 광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죠. 게다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빅뱅 1초 동안 우주는 광속의 15만 8천 배나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했습니다. 무려 초속 473조 킬로미터라는 경악스러운 속도로 말이죠. 한마디로 빅뱅 우주론이 절대 진리로 자리매김되던 그 순간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 또한 개쿠라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천체우주 물리학자라는 이 등신들은 그것도 몰라요. 사태가 이렇게 꼬이게 된 건 아인슈타인은 우주 공간이 팽창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죠. 우주 공간이 팽창하지 않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천체들은 자신과 자신의 모체들이 누적 공전 속도로만 이동하게 되겠죠. 이 누적 공전 속도의 총합을 광속보다 작게만 설정해 준다면 우주에는 광속을 능가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신만만하게 E는 mc제곱이다 라는 망발을 짓거려댈 수 있었던 거예요. 헌데 훗날 허블이라는 멍텅구리가 나타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망언을 씹으려댔고 아무 말 대잔치에 올릴 메뉴거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확신한 학계는 이 피로먹을 허블이라는 놈의 손을 들어주고 만 겁니다. 그 결과 학계 스스로 상대성 이론의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 시대의 코미디가 연출되게 된 거죠. 자, 이로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상식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공식상으로도 모순투성이 이미 명백하게 증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시대의 사기꾼인 걸로 그렇게 결론 짓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헌데 상대성 이론의 명백한 증거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쇼? 나 진짜 이론과 공식이 모순이면 그걸로 다 끝난 거지 뭔 썩어 문드러질 증거 타령이래요. 그런 건 다 조작된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좋아요 좋아. 나 진짜 그럼 앞으로는 찍소리도 못하도록 제가 그 증거마저도 조작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의 증명에 오류가 없다면 오늘 이후로는 아인슈타인의 아자도 상대성 이론의 상자도 꺼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오케이? 100% 동의하시죠? 상대성 이론을 증명해주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인공위성의 시간 조정이래요. 상대성 이론에 의거하면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이 늦게 흐르고 또 중력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늦게 흐른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초속 8km로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는 GPS 위성들의 시계는 지표면의 시계보다 날마다 7마이크로초씩 느려지고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을 공전하고 있다는 GPS 위성들의 경우는 지표면보다 그만큼 약한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루에 45마이크로초씩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즉 2만 킬로미터 상공을 초속 8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는 위성의 경우 지표면에 비해 날마다 45-7마이크로초씩, 즉 38마이크로초씩 시간이 빨리 흐르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들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조정하고 있대요. 이게 상대성 이론을 증명해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개잡것들은 씹으려대고 있는 거예요. 헌데 이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냥 저 개잡것들이 그렇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 더 이상 논쟁을 할 수가 없죠. 왜냐? 보나마나 네가 가서 확인해 봤어? 나는 확인해 봤어. 왜? 내가 그 프로그램을 설계했거든. 이라고 아무 말 대잔치나 짓거려댈 게 뻔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미친 개가 짖는다고 따라짖으면 나도 미친 개가 되어버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개 무시해버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하지만요. 제 영상들 중에 인공위성이 왜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증명한 영상들은 한두 개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패스할게요. 왜냐하면 입 아프니까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뮤온 입자라고 합니다. 뮤온 입자는 전자와 같은 경입자라고 해요. 우주에서 쏟아져 내린 전자기파가 60km 상공에서 대기 중의 공기 분자와 충돌할 때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뮤온의 수명은 중성자와는 달리 매우 짧아서 고작 100만 분의 2초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뮤온은 660m를 날아가는데 우리 눈에는 49배나 증가한 32km를 날아가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합니다. 뮤온이 광속의 99%로 눈부시게 빠르게 질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서 이동거리가 원래보다 49배나 더 늘어나게 된다. 뭐 이런 개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개소리일 수밖에 없는지는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증명해 드렸지만 물리적인 증거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증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상, 뮤온의 뮤자도 꺼내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세계 최초의 원자를 촬영했다는 영상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형상이나 움직임이 박테리아와 빼박 닮아 있었죠. 100번, 1000번, 만번 양보해서 그게 정말 원자라고 해도 전자는 그보다 수억 배나 더 작아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됩니다. 원자마다 양성자 수가 달라지는데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의 개수라고 해요. 그리고 중성자 수는 양성자 수와 일치하고요. 따라서 원자 번호가 높아질수록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184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질량이 곧 크기를 나타내는 건 아니겠지만 저 잡것들이 전자의 크기를 명시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의상 전자의 크기를 양성자의 1840분의 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일 가벼운 원자인 수소의 원자핵은 한 개의 양성자와 한 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 그에 비하면 전자의 크기는 3680분의 1이 되겠죠. 현대 원자핵의 지름은 원자의 1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자는 원자보다 3억 6,8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뮤온 또한 전자와 같은 경입자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즈는 전자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올 1월에 촬영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원자는 비교적 큰 부류에 속하는 72번 레늄 원자라고 합니다. 즉 원자핵이 무려 72개의 양성자와 72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녀석에 비하면 미혼 입자의 크기는 거의 400억 분의 1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대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벌써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바로 코앞에 레늄 원자도 올해 초가 돼서야 사상 처음으로 촬영에 성공했는데 그 수백억 분의 1에 불과한 뮤온을 관측소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60km 상공에서 관측했다. 100만 분의 2초 동안 고작 660m만 하강해야 하는 놈이 무려 32km나 하강을 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질주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된다는 아인슈타인의 정신병자에 잠꼬대는 절대 진리로 증명됐다.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냐고요. 이래서 제가 아인슈타인 한 놈만 개풀의 자식이 아니라 전체 우주 물리학계 전체가 개쓰레기들의 집합소라고 단언을 하는 겁니다. 얘들이 누구누구의 이론의 증거라고 들이대는 것들은 뮤온처럼 100% 조작인 거예요. EBS가 제작한 영상을 같이 살펴보시죠. 이 기상 관측소에 특수 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 중 하나가 뮤온을 관측하는 일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입자가 지구의 대기권에 부딪히면 뮤온이라는 입자가 만들어지죠. 수명은 불과 100만 분의 2초. 그 사이 660m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32km를 갑니다. 광속 99%로 달리는 뮤온의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뮤온에겐 660m, 우리에겐 32km. 서로의 시간이 각자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베르네 특허국 사무실에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아득한 우주를 여기서 봅니다. 생일 축하해 언니. 우리 또 1살 먹었다. 나 많이 늙었지? 머리도 세고. 아, 바람이 참 좋다. 얼마 전에 새집 짓고 시골로 내려왔어. 뒤에 보이나? 집 앞에 강도 흐르고 참 좋은데. 그래, 미역국은 먹었어? 오늘이 벌써 우리 52번째 생일이야. 언니랑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다음 생일엔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우주를 떠도는 떠돌이라고 젊은 아인슈타인이 제게 말을 건넵니다. 해설자는 스위스의 융플라우에 위치해 있는 스핑크스 관측소를 방문합니다. 그곳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있다고 개나발을 불면서요. 연구원들과 함께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해설자가 씹으려댑니다. 뮤온은 원래 630m만 날아가지만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32km를 날아가는 것처럼 비춰지게 된다는 개망발을 토해내죠. 그런데 이 개 잡것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모니터를 보세요. 이게 실제 촬영 영상인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그려놓은 컴퓨터 그래픽이죠. 이 쓰레기 영상이 상대성 이론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따위 쓰레기를 증거라고 들이댄다는 건 뮤온을 촬영한 실제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인 거죠.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원자보다 수백억 배나 작은 뮤온을 무슨 수로 관측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뮤온을 촬영한 영상 따위는 물리적으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까지 쓰레기 싸구려 CGI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설자와 촬영진들이 수천만 원의 경비를 들여서 스위스까지 날아갈 필요가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건가요? 이래서 제가 저것들을 개잡것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증거 능력이 1도 없는 이따위 쓰레기 영상을 찍는다는 핑계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뒷구녕으로 빼돌려서 스위스 관광이나 하다가 온 거니까요. 이처럼 거짓을 진실로 날조하기 위해서 천체우주물리학계는 물론 기상학계,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들 그리고 방송사까지 이 세상의 헤게모니를 움켜쥐고 있는 모든 개잡것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지랄들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보 천추로 전락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야 지그들 얻기 위해 달려있는 대갈통을 건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오늘부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최종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세상에 둘도 없는 갯생양아치라는 사실도 완벽하게 증명되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 한 세기 동안 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발전해 온 전체 우주물리학계의 모든 이론들은 다 개사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체 우주물리학제라는 것들은 죄다 인간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로켓, 인공위성을 쌓아 올린답시고 매년 수백 주씩 헤쳐먹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악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